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분히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는 2,760선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간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4월 한 달 동안은 2,700에서 2,800선 사이에서 횡보장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주도주 섹터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임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수에 대한 어떤 레벨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사이 동안 당연히 이제 개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잠시 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금리 인상의 속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어떤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화재 오늘 좋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보험주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보험주뿐 아니고 금융지주 관련주들도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시장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쟁 리스크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이제 금융주라든지 보험주가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좀 차분하게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대응 그리고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금융주를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저점을 통과해서 다시 한번 또 전고점까지 터치를 하면서요. 보험주 역시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험주만 섹터로 다시 놓고 보자면 최근에 이제 올 들어 이제 보험지수, KRX 보험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손보험에 대한 어떤 손해율에 대한 실손보험 안정화라든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이제 보험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네. 다시 한번 좀 목전에 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보험주 역시 금융주 역시도 최근에 수급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상승세가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조정기에 접근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화재도 이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21만 6,500원 오늘. 뭐 되게 그러면 비슷한 네.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화재 같은 경우, 보험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네.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전고점까지 어느 정도 좀 도달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시세가 좀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 중에서 만약에 저 금융주 중에서 최근에 흐름세가 좀 좋았던 게 또 우리금융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금융주도 역시도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은행 비중이 높은 우리금융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실적 면에서 가장 좀 탁월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가 좀 계속 연속성을 좀 보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분명히 또 꺾이는 시점이 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로 오른 종목 추격 매수하는 거는 지금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면서 3월 들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배당 매력이 있지만 개인이 접근하기에 그렇게 재미있는 섹터는 좀 아닌데 지금 신규 접근하기도 괜찮을지 염정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건 신규로 들어가는 건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KT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가 살짝 좀 둔화되긴 했지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네. 2% 가까운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는 뭐 특별한 사실 뭐 거래량이 갑자기 뭐 늘어났다거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 최근에 수급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통신주가 전반적인 흐름이 좀 좋고요. 오늘 또 곁들여서 이제 통신주와 함께 또 5G 관련주가 최근에 이제 흐름이 다시 한번 좀 잡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특별한 호재 없이 지금 5G가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어떤 뭐 뉴스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5G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연속성이 가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과대낙폭 종목을 지금 찾아 헤매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5G가 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 가시면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로닉이 5%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 클래시스도 4%까지 견조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도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뉴스가 들려왔는데요. 국내에서도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만큼 또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련주들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염정
팀장님. 네. 저도 이제 봄이 되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미용 관련해서 좀 관심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벌써 이제 4월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여름 시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용 관련된 이제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보다는 지금 이제 미용 기기라든지 이런 피부 관리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작년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뭐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적으로는 일단은 좀 흐름을 좀 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좀 보면 물론 리오프닝 관련된 작년 이제 사실 8월이라든지 뭐 여름 시점이 리오프닝으로 우리가 기대감이 가장 모아졌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시즌성 약간 이런 테마도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고점에선 다시 한번 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지만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요, 그 하나 시스템이 2029년 지구 초근접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 시스템이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주변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패러다임 랩스의 김병희 대표하고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제노코가 하나 시스템하고 대규모 계약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항공우주 통신 전문기업 제노코가 군 차세대 전술정보통신체제 주요 핵심 부품에 대한 추가 공급을 하나시스템과 체결했다고 좀 오늘 밝혔습니다. 제노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나시스템, 휴니드 테크놀로지 및 다른 파트너들과 계약 등을 포함해 약 500억 원 가까운 수주 실적을 올렸고 이는 매출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제노코는 작년 말 기준 매출의 2배 가까운 수주 잔량을 확보함으로써 올해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제노코는 방위산업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차세대 성장 엔진인 항공우주 부분도 지난 29일 상장된 국내 최초 우주항공 투자 ETF의 회사가 구성 종목으로 편입되면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꾸준히 위성 사업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가는 일주일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큰 상승세를 보였고 36,000원 구간에서는 다소 저항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 패턴은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단봉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만일 5일선을 이탈하고 조정을 보인다면 3만 원 초반에는 매수로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에너지 이슈에서 농산물 이슈 이렇게 가면서 농기계 이쪽도 있지만 사료도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염정 팀장님한테 제가 사료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이 사료주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료주 같은 경우에 등락폭이 너무 크기 네네.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최근에 뭐 사료주가 관심을 받았던 거는 사실 현대사료 때문인데 네. 현대사료가 결국은 뭐 사료 비료값의 급등으로 오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이슈로 좀 움직였고 그에 따라서 사료주들이 같이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료주 한일사료 같은 경우가 1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효성 OMB라든지 조비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는데요. 한동안 좀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으로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3월 이후에 미국의 이제 소맥 선물이라든지 옥수수 선물 같은 가격이 사실 3월 초 한 3월 7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대비해서 지금 한 30%까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루하루 등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따라잡으면서 예측하면서 가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하셔야 될 섹터이기도 하고요. 물론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사료주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운에 따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급등락이 좀 강하다. 이제 뭐 기존에 좀 관심 없는 날 아니면 많이 빠진 날 좀 사놓으셨다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 파시는 전략으로 트레이딩으로 역시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 캐스터, 저희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오늘 코오롱인더나 효성 TNC 등 이 화학주들이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화학주들은 전반적으로 피크아웃 우려 속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빨간불 켜내는 건 단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염정 팀장님?
네, 사실 저도 이제 관련해서 화학 관련주라든지 뭐 최근에 뭐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같은 종목들을 지켜보긴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시장에서 작년에 크게 주목받았던 섹터들이 지금 주목을 못 받고 과대 낙폭 종목을 좀 찾아 나선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으로 좀 확인하셔야겠고, 반등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은 반등의 시작은 안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해당 종목들을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은 좀 더 지켜보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잠시 좀 더 관망 후 만약에 좀 좋은 리포트라든지 아무래도 시장 산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